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이제 세계 보면 이게 구체적인 정책 자료집 수준은 아니지만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해놓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서울대 강연 3월 달에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특정 진영 논리에 기댈 일은 없을 거다. 그 얘기를 한 이후로 쭉 보면 완벽한 기계적 중립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책에서도 새누리당 이만큼 져줬으면 민주당도 져줘야지 이러고 또 이렇게 양쪽을 항상 두루 비판을 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원장이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든 안 쓰든 안철수 지지로 나타나는 그 열망이라 그럴까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잖아요.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 뭐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식상함 이런 것들이 안철수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섣불리 안철수가 기성 정치권에서 뭐 호감을 나타내거나 이러면 사실은 본인의 지지 기반하고 이게 미스매치가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나름대로 진영을 선택해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죠? 물론 그것이 뭐 시민 후보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어쨌든 진영을 선택해서 한나라당을 꺾은 거란 말이죠. 당시 한나라당을. 그런데 총선 때는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뒤로 한 발 후퇴해가지고 중간 스탠스를 딱 잡고 진영 논리 안 된다. 정당보다 인물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멋있는 폼을 잡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당한테 초를 쳐버렸거든요. 민주당한테 연맥인 거란 말이에요. 안철수가 했던 가장 큰 그렇죠. 착이죠. 연맥했는데 이번에 책을 보고 저는 다시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게 누구나 해야 될 때는 이제 선택했구나라는 거를 저는 알아서 그 책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런 선택의 의미가 읽혀져서 저는 반가웠어요. 그런데 누구 편인지 확인이 돼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장난 비슷하게 한 게 뭐냐면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는 건 좋으나 진영을 선택 안 할 수는 없다. 정치는 선택이다. 편 먹고 싸우는 건데 정치하는 사람이 누편 내 편 없이 싸우겠다면 정치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정치 안 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제는 해서 가는 게 좋다고 보고 그거는 이번에 책에 대한 전 성과라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내친걸음을 갔으면 하든 안 하든 이 진영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율 1등으로서 감당할 만큼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좀 온당하다. 따라서 그게 만약에 야권의 지지율로 보면 야권이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에 맞는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최소한 지금의 대선의 주제가 뭘로 가 있다는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그게 걸맞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거는 그대로 흘러가고 나는 내대로 가겠다. 그건 어느 시점에서 툭툭 던지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경선에 초를 치고 있다. 는 말도 맞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게요. 이제 3자 어젠가 오늘 나온 그 리얼미터 쪽이었나 어딘지 하여튼 3자 지지율 보면 안철수가 1위로 예전처럼 소위 이제 총선 이전처럼 한 10% 가까이 박근혜 의원한테 이기고 그리고 문재인이 지지율이 훅 떨어져가지고 가져간 거죠. 문재인 지지율 서로 사실은 제로섬에 가까운 지지율 상태인데 훅 가져갔어요. 재밌는 것은 양자 대결 있잖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민주당이 초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양자 대결을 해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안에 필요 없다. 김혜영 기자 전화 연결을 할까요? 예은아 미안하다. 난 하고 싶었다. 한 번이라도 출연하고 싶구나 목소리라도. 더욱 안 돼. 오늘 뭐 입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날 때 잠깐 연결해 그러면. 안철수와 박근혜의 격차도 벌어졌지만 문재인과 박근혜의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또 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박근혜가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대상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으로서 안철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또 자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민주당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초를 치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격차가 한 3%로 줄었어요.
아, 박근혜 문재인? 네, 박근혜 문재인이. 그게 되게 반가우실 것 같아요. 반갑기도 하죠. 저는 안철수도 좋아하고 문재인도 좋아하고 김두관도 좋아하긴 하나. 누구 더 좋아해요? 그 셋 중에 누가를 제일 좋아하냐고요?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 셋은 없잖아, 지금. 이렇게 말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정치 문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 정치 문법이니까 저를 제일 좋아하는 질문 던져놓고, 그 세 사람은 왜 제일 좋아하는? 세 사람 중에 누가 좋아요? 고정해. 아니, 근데 원래 문재인 후보 아니었어요?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도 아니었잖아요. 책 보면. 자, 왜 이렇게 말꼬를 내리셔. 아니, 그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더라고. 문재인 이사장 고문하고, 굉장히 친하고, 원래 좋아해서 그 사람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전에는 문재인 고문을 딱 한 번밖에 못 만나봤어요. 그것도 인터뷰. 아니, 제 말은 네. 친해서 좋아해서 좋게 높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친한 건 빼고 높게 평가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높이 평가하죠. 근데 제일 좋아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말이 많아지면 뭔가 이게 숨긴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문재인이 안철수 등장 이전에 닥치고 정치를 썰 때 이명박 아닌 것의 총합에 가장 가깝다. 지금 시중의 물건 중에 상품 중에 라고 생각했어요. 그 책을 쓸 시점에. 근데 안철수 그 역시 책에도 안철수 등장하잖아요. 안 등장한다면 엄청날 것이다. 기존 정치권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했지. 등장할 줄 몰랐어요, 저는. 전혀. 묻길래 답한 것이. 근데 그 이명박이 아닌 것의 총합으로 안철수도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잠깐만 끼어들게요. 네. 박근혜 아닌 것의 총합 아닐까요? 안철수는? 뭐 이명박 아닌 것의 총합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명박이랑 박근혜랑 네. 똑같다? 비슷하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어쨌든 동의합니다. 이명박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바라는 그 막연하지만 이제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그것의 총합으로 문재인이 적합했어요. 근데 안철수가 딱 등장하면서 정당인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도 경영을 받고 돈도 많잖아요. 그리고 나이스하고 느낌도 이런 사람이 확 나타나니까 문재인보다 훨씬 세련되고 그 문재인에게 갈 뻔했던 걸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사람으로는 안철수가 훨씬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걸 따지면 문재인을 좋아하죠. 근데 대통령 후보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 기준으로는 저는 안철수가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안철수가 돼야 하느냐, 그거 또 다른 질문이죠. 기사 하나 나온 거 같아요. 김어준, 이철이 앞에서 버벅. 질문이 총 3개는 되는 거예요, 3개. 네. 최고의 카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둘이, 이게 가장 저는 이 정치판에서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둘이 제로섬이어서 이쪽이 까먹으면 이쪽 올라가고 이쪽이 까먹으면 이쪽 올라가서 문재인이 안철수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안철수가 문재인한테 몰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정치 경로는 없나요? 응? 둘이 하나가 안 정해졌지? 김두관 도지사도 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당내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 이제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리고 당내에서 열심히 그런 거 잘하거든요. 김두관 도지사가 스킬십도 좋고. 그래서 막 긁어 모았다. 그래서 만약에 김두관 도지사가 됐다. 김두관 도지사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근데 이 양반하고 안철수 원장하고 그러면 그 비슷한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 결이 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문재인과 안철수는 약간 유사해요.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어요, 느낌이. 근데 김두관 도지사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정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죠, 단어를 선택해서.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으니까 느낌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 몰려가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안철수 원장도 김두관 도지사를 정치인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나쁜 가치 중립적으로 정치인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선택도 달라지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방식도 거기서 저는 이제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를 쓰다 보면 김두관 도지사는 정치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룰을 정할 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후보가 되기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둘이서 단일화 하는데 자기가 이기기만 하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면 적당히 물러서거나 기준 룰을 정할 때 흔히 말하는 나이스하게 그거보다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디테일한 룰 미팅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물러섭니까? 거기서 이제 생길 그 뭐랄까 프로세스상의 난국. 김두관 지사는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확장성이 있다. 이 두 세력이 합치거나 둘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합치면 얼마나 이게 파이가 커지냐.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이 합쳐야 이렇게 커진다.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근데 저는 좀 중요한 지적 같은데.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을 하는 걸 보면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각을 세우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나는 안철수와 함께 가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둘이 이제 했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조금씩 더 이제 인지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끊임없이 그렇게 할 이게 수 이제 있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인 게 보통은 주요 타겟이 있단 말이죠. 까면 돼. 응? 어느 한쪽을. 근데 메인을 이쪽을 까면 이쪽이 먹고 이쪽을 까면 이쪽이 먹는 거예요. 이게 전략을 세우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서로 나눠 먹으니까. 양쪽을 까면 되잖아요. 아니 물론 양쪽을 까면 되는데 양쪽을 깐다고 양쪽이 동시에 빠지나요? 어느 한 놈이 계속 주워 먹는데? 그 대목에서 제가 질문. 네. 둘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 정치적 캐릭터나 뭐 이렇게 약간 비슷한데 우선은 두 사람이 이 경쟁을 잘해서 시너지가 나면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시너지가 안 날 수도 있고 전체 파이가 안 커질 수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가 무너지면 문재인이 안 무너질까요? 저는 안철수는 무너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너진다. 지금 말씀대로 여기 공격하면 여기가 또 커가고 여기 공격하면 커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캐릭터가 비슷하다면 무너질 때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 걸 부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동시 무너지. 왜냐하면 어차피 나머지 절반의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느냐인데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거의 다 주워 먹고 있는 것이고 이쪽은 나머지 한 50에서 55 사이를 먹어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흔히 마켓시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체 시장에 이 포션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서로 많이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만약에 안철수가 무너지든 문재인이 무너지면 저는 사실 승부처가 어디라고 보냐면요. 투표에 안 나오는 우리 지지층이라고 보거든요. 투표 동기를 못 발견하는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면 이 두 뉴페이스나 새로운 흐름들이 만약에 무너졌다. 한쪽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저희가 무너졌으니까 여기서 대안을 찾을 건지 아니면 야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번에. 그래서 다시 투표 동기를 못 가지고 기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단순히 두 사람이 누구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내지는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간의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단지 누가 먹냐에 따라 다른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가능성이 있는 게 문재인 아니면 김두관 정도겠죠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왜 우리 손학규 전 대표도 그러십니까? 저녁 있는 삶, 장사를 잘하는. 저는 그 카피가 역대 카피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10월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는 나중에 이제 경선에서 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랑 단일화 과정에서 김두관은 절대 이걸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문재인은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 아니 그게 뭐 점심 먹다가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될 일은 아니지만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과 제가 알기로는 또 뭐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자원봉사도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삶을 걸었잖아요. 일정 정도. 자기 삶 중에 일정 정도를 걸었고 그리고 문재인보다 더 열심히 뛴다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저버리기 쉽지 않거든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 문제도 있잖아요. 민주당이라는 게 굉장히 정통성이 이제 강한 정당이고, 그 다음에 그런 민주당이 자기 당의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서울시장 때 그랬죠. 네, 서울시장 때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는데, 대통령 후보를 만약에 못 낸다. 그래서 문재인이 안철수에 양보를 한다. 그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지난 그 총선 때도 그런 게 있었죠. 그 진보당한테 후보를 양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지지자라고 하는 연령대가 좀 있는 분들이 투표 동력을 상실하는 거지. 평생 민주당만 찍은 분들도 있잖아요. 평생 새누리당만 찍는 분들이 있듯이 그런 유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동네만 따질 일이 아니라 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생길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이 다시 한번 바깥의 사람한테 말이지 내준다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또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캐릭터가 가지는 매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격은 정도 없지 않겠으나 흡수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반대로 안철수가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혹은 했다면 벌써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던 시기를 보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 후보의 약점 중에 하나가 좀 물렁물렁하다. 저 사람은 민주당 후보가 돼도 나중에 안철수한테 그런 식으로 양보해버릴 거 아니냐. 그런 게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경선 직전에 여러 차례 강조하고 힘주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다. 내가 이길 거다. 내가 안철수를 이길 수 있다. 단일화 뭘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 양반이 좀 자신감을 내비친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이렇게 다시 또 했지만 그래서 쉽게 그 경선 이후에 뭐 단일화 경선까지 간다고 해도 안철수 후보가 정말 좋으면 제가 그분한테 후보를 양보해야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런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실제로 대표 후보직이라는 거를 본인의 어떤 심성이나 인격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거는 옳은 방식이 아니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식으로 단일화 룰을 하나 만들어서 할 것이냐. 두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둘이 단판을 할 가능성이 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판의 방식 모르겠어 나도.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그건 닥쳐서 생각하자고 하겠지. 응? 자, 다시 제가 거기서 반론. 그 단판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원론에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양 지지층을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양 지지층이 합의를 시켜줘야 되는데 둘이 가위바위보라든 뭐라든 단판이어서 단일화되면 그 과정이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합의의 과정이 없어요. 이게 합의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일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일화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거를 단순히 그냥 둘을 하나로 만든다 이걸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못 이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은 이 두 그렇게 양반 생각하시는 분이 말을 해 그렇게. 이 두 양반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판으로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맞아. 단판, 이런 거 아니에요. 단합. 그게 다 똑같은 안 좋아. 거야. 그렇게 할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든 간에 어떤 정치 평론이 나오든 간에 저도 이게 반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두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정치에 나섰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던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연으로서 살아온 삶의 누적분만큼만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도 결국은 이런 중요한 결정은 생겨먹은 대로 결정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두 분한테 가서 그거는 말씀하시고요. 다음에 또 토론해도 돼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누구든 본인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데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론을 중시해야 돼요. 네, 그건 두 분한테 말씀하셔야 될 일이고 제 말은 그러면 된다는 얘기가 제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김총수의 관을 얘기하는 거야. 관, 뷰. 관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할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거 말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김총수 아니야. 나중에 그거를 그만하셔야 그렇게 돼요. 하려고 할 때 또 얘기하세요. 김총수 지금 정도 그 말릴 얘기 수 있잖아요. 말리세요. 말린다고 될 일이 민주당 아니고. 후보가 김두관, 손학규 이 두 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되게 작으신데요, 근데. 손학규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을.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은 다 있죠. 저는 낮다고 봅니다. 매우. 그 양반의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능성 낮다고 보는데 모르죠. 정동영 전 의장이 손학규 후보에 붙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뭔가 이렇게 붙고 그래서 막 조직 선거 많이 해본 분들이 열심히 상당히 공학적이시네. 나 책보고는 안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제가 하는 말을 그래야 한다는 걸로 받아들이십니까? 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네, 많이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까칠하려고 여기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데 이거. 이건 너무 까칠하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아니, 노력한 게 아니고. 실패. 아니 그렇게 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조금 전에 건 실패고요. 롤러코스터처럼 펼쳐지는 경쾌하면서도 슬픈 블랙 코미디 17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 강태식 장편소설 굿바이 동물원을 한겨레 출판사에서 지원하셨습니다. 철수 원장이 그 자기의 지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나에 대한 온전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뭐도 있고 뭐 내가 뭐 좀 한 세 가지가 겹쳐 있는 거고. 근데 그 얘기 뒤에 또 그거랑 약간 상충되게 들리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그 뭐 간본다, 뭐 이 결단력이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내가 50%가 5%한테 양보한 사람이다. 어떻게 결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두 얘기는 조금 어긋나게 들리지 않나요?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나의 이 지지율이 다 나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거기에 이제 뭐 정치 불신이니 뭐니 기타 등등이 다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걸로 나타나 있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얘기할 때는 내 이 50%가 박원순 5%한테 확 밀어줬는데 내가 얼마나 결단력 있는 사람이야. 아니 앞에 거는 안철수 현상을 얘기한 것이고 뒤에 것은 자연히 안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거죠. 전혀 다른 얘기죠. 오늘 굉장히 친안철수적이네요. 제일 센 후보잖아. 서로 다른 얘기죠. 근데 궁금한 게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현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정치라는 게 민주주의고 그다음 민주주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철수라는 어떤 메시아적인 사람이 나와서 그 모든 과정을 소거해버리고 그 사람의 인기로 스타성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잘못하면 후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서 어쨌든 정치를 실천하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혁신적으로. 저는 얼마나 안철수가 많은 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바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그거에 대한 실망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는 오늘 중에 따지고요. 저는 야당 말진입니다. 원론은 맞는데 근데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은 유사일에 그렇게 뽑혀왔어요. 그 소위 그 왕족이 물려주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근데 꼭 그게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대중이 아니 이명박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구테타나 왕족이 아닌 다음에야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고민하고 정당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내 욕망 뭔가를 대리해서 뭔가 구현해 줄 거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장 잘 마케팅한 사람이 먹었죠.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건 아니잖아요. 안철수 현상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어려운 질문 들어갔다. 아니, 아직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또 오버한다 그럴까봐 아직 못 끼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이제 이쪽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아니, 좀 언론이 맞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4년마다 막 엄청나게 물갈이 하잖아요. 그래도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질은 별로 안 나아져요. 그게 뭘까? 결국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는 문제라고 보면, 또 하나, 왜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로 바라보느냐? 그걸 정권 교체라고 이직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여론조사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렇다면 결국 저는 이 어떤 노선과 이 정체성과 이 진영 이런 그것이 정당으로 표현된다고 보면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정권 교체의 주역은 인물이 아니라 저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게 동의해주기가 싫은 거죠. 저도 사실 그 동의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론은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안철수라는 개인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후보로 정치 인격이 형성되게끔 좀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사회적 공론 일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안철수를 개인으로 보지 말고, 안철수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적 소명의식이라는 걸로 그 장에 얘기합니다만, 지금의 진영, 정당, 노선,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서 그것에 응축된 표현으로 안철수가 후보로 나갈 거냐에 대한 거는 그 사람의 몫도 있습니다만, 야권 전체에 저는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안철수 개인을 굉장히 강한 이 후보 단일화의 대상으로만 볼 뿐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주형을 해서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서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안철수를 어떻게 대통령 만들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안철수 개인 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교사의 방식으로 풀려는 게 아니고요. 전체 구도나 흐름을 어떻게 끌어가느냐는 에서 저는 민주당의 역할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안철수가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문재인도 좀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성공한 대통령,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어디서 만들어지냐? 그건 앞으로 5개월 동안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당이 아닌 사인 집단이죠. 근데 저는 매우 훌륭한 말씀이시긴 하나, 민주당이 그것까지 말 자기 앞가림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뭐 그게 앞가림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앞가림이나 잘하죠. 오래 지켜봐 왔는데요. 그 몸담고 있었잖아요. 그 잘 알잖아요. 자기 앞가림이나 기본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새누리당은 자기 앞가림 얼마나 잘해. 신속하게 청소하고 덮고 막.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죠? 네. 우리가 정당 하면은 뭔가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 조직적인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냥 사람 몇 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건물에. 정말. 네.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 출입하는 기자로서. 아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모여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을 보면 얘네는 다른 이제 얘는 다르구나. 좋은 의미, 나쁜 의미를 떠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이제 대선 전국에서 여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새누리에게 유리하게,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조중동이 포탈에서 빠지려고 하잖아요. 요즘 그런 움직임이 물밑에서 있단 말이죠. 포탈에서 빠져. 그러면 당연히 왜 포탈에서 빠져? 그거 불리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반응이고, 포탈에서 빠지면서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를 축소시켜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검색을 치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치면 두루루 기사가 밑에
자연스럽게 검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웃링크로 홈페이지 따라가게. 여기까지 생각하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보 매체가 여론을 형성하는데 포털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보의 물리적 기반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어요. 포털 덕분에, 인터넷 덕분에. 이거 다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 타격은 진보 매체 훨씬 더 크게 와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한테 다이렉트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네티즌의 숫자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더 많아요. 게다가 안 그래요. 한겨레 많아요. 한겨레 빼고! 조선 다음이 한겨레예요. 네, 오케이. 근데 한겨레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꼼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종이에다가 그리고 종편도 어쨌든 있고 그러면 한 덩어리로 있게 되는 타격이 훨씬 진보 매체, 오마이뉴스 종이 없어요. 플래시한 종이 없어요. 진보 매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선 정국에서. 그럼 그게 빠져.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뉴스 검색어를 칠 때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칠 경향이 대단히 높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열자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열자만 관리해서 예를 들어 검색어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왔어. 그냥 안철수 이름을 칠 수도 있고, 뭐 안철수 무슨 의혹을 칠 수도 있고, 뭐 안철수 무슨 의혹이 주식에 관련된 거라면 주식을 칠 수도 있고, 또 안철수 사기 뭐 있다면 그런 검색어들이 막 등장할 거 아니에요. 싹 묶어요. 관련 검색어를. 그 중에 안철수 사기가 자기들한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안철수 사기만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관리의 대상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포탈을 관리한다는 걸 우리가 입증을 못할 뿐 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MBC, 뭐 KBS 그러면 인터넷의 여론을 키워드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할 수 있다. 그리고 뉴스도 만족스럽다 대부분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조중동 이렇게 싹 라인업을 하는 기획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오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와 기획의 산물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권력을 쥐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걸 쥐고 있을 때도 이렇게 쌈박하잖아요. 기획으로는. 이 쌈박한 기획을 하고 정당에서 하고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만들어내서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그 밑에 조직들까지 장악해서 이거 하는 데에 비교가 안 된다. 항상 보면 새누리와 민주에. 근데 민주는 자기 앞가림만 잘해도 언론 장악, 공작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김은총수 닥치고 정치에 나오는 그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의해서 보면 진보가 굉장히 전략이 약해요.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자기는 이미 옳은 것으로 충분한 전략이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략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오롯이 맞습니다. 사람 몇 명 모여 있는 거예요. 저기는 사람과 조직과 기관과 권력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여기는 사람 몇 명 모여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좋은 사람만 카운트한 거야. 안철수 얘기 더 하실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요? 아니 할 얘기는 많은데 안철수가 나와야지 뭐 맨날 나오지도 않은 사람 우리끼리 맨날 이러니 저러니. 그리고 안철수 원장이 혹시나 대선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마크맨들은 어떡하지? 다른 사람을 마크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진짜 당황했을 거예요. 안철수가 나왔다고 10%나 빠진다는 건 예상 못했을 거야 아마. 글쎄 그것도 제 예상 밖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 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봤는데 제 생각 이상으로 좀 반영이 되대요.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좀 조정이 될까요? 조정이 전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어디 주식 용어로 하면 과도하게 급등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 과도하는 기준을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만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조정기를 거치잖아요. 조금 조정기를 거칠 것 같은데 저는 타이밍의 효과가 좀 컸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진짜 좋은 타이밍인 게 그렇죠. 올림픽 있잖아요.
잊어버려. 그 뒤줄 그대로 잊어버려.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진짜 초를 친 거죠. 여보세요? 왜 함부로 전화나 연결 때문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옷 뭐 입고 왔어요? 아, 땀에 젖어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옷의 상태 말고 무슨 옷을 입고 왔냐고.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건 없으니까 셀카를 찍어요 지금. 셀카를 찍어가지고. 저도 예? 바쁩니다, 저도. 셀카 1초면 되잖아. 아, 오늘 지금 저녁에 김병환 대법관 후보자 자진 사퇴에다가 통합민주당 김병화. 그 부결 등등등 여러 가지 정치 현안으로 통합 인해서 신보당 표결했는데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아까 보니까 6명이 투표에 참여했더라고요. 아, 얘기하세요. 어쨌거나 그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때문에 제가 지금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 중인데 몹시 바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셀카를 찍어서 김보엽 기자에게 1초면 되잖아. 지금 사진 버스 난리 나. 아닌데 바깥이 어두컴컴합니다. 끊어! 자 이제 김보엽 기자 수고했고요. 김보엽 김혜연 기자 수고했고요. 네. 네 꺼주세요. 아직도 안 끊었어요? 할 말 있어요? 궁금해서요. 예? 무슨 얘기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다음 주 방송 봐요. 어쨌거나 오늘 너무 덥습니다. 심심한 거야, 버스 안에서. 지금까지 기상청이었습니다. 하고 끊어주세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송 기자가 나온 거 굉장히 여보세요? 네네. 김혜영 기자 앞으로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 송채경화 기자가 정말 훌륭하죠. 정말 그 미모로 보나 말 솜씨로 보나 또 사악한 지식으로 끊어주세요. 선배 죄송합니다. 자 셀카 빨리 보내요. 셀카. 모든 면에서 진짜 안 끝내. 이거 말이 안 먹히네. 뭐랄까 지금 금단 현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들리네. 지위에 대한 위협감 같은 거. 네, 그렇죠. 방송 금단 현상이 있어요.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던 평론가나 기자들 있잖아요. 방송 쭉 끊잖아요. 막 나가고 싶어요. 딴 데라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김혜연 기자? 아직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 꺼져주세요. 자, 그럼 우리끼리 대충 마무리 이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오늘 이철희 소장님 덕분에 아주 재밌는, 이때까지 나왔던 여러분들도 있었는데,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신, 까칠한 거 좋아합니다, 저희. 아, 제가 좋아요. 조금씩 오바도 하긴 하셨다. 마지막으로 안철수에 대해서 담당으로서, 마크맨으로서 이것을 봐야 한다, 앞으로. 만나봐야 한다. 담당인데 만나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물음표예요. 제가 만나봐야 사람을 알거든요. 아, 재밌었다, 오늘. 자, 마지막 광고가 뭐예요? 아, 착한 쇼핑 알리는 말씀. 괜히 할 때 참. 소장님이 어울리실 것 같아, 이런 거. 잘. 이런 거는 게스트를 시키면 안 돼요. 이왕 제가 망가진 김에 끝까지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정수기 워터락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70에서 80%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절수기 워터락. 제품 사용법 설명 부탁해요. 설명을 하라는 거에 부탁해요. 그러니까 하느라고 요거를 이렇게 끼우고요.
그냥은 물이 안 나온대요. 이렇게 하면은 물이 나오고요. 이걸 놓으면은 물이 또 안 나오겠죠. 그리고 계속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절수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나 저도 가져가서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절수 효과도 뛰어나고 더운 물을 효과? 절수 저도 그래요. 요새 안상수를 봐도 왠지 안철수 형 같고 절수 효과도 있고 가스비 절감 효과도 있고 23개의 정밀기계로 만들어진 반연구 제품. 개발 기간만 무려 4년. 네. 그래서 주문 전화는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4년이나 개발했을까, 이건? 저런 의미는 안 했을까? 내가 이걸 꼭 개발해야 할까? 개발하면서 계속 스스로 의문을 가진 게 아닐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평소에 잘 못 보던 송채경화 기자님, 한겨레 A씨라는 거, 한겨레 내부에서 이미 인정되어 있는.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철희 소장님,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머 빵빵 터트린 막판에 2개 터트렸어요. 막판에. 네. 뭐였죠? 안상수가 안철수 섞어서. 그럼 별풍선 좀 쏴주고 그래야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